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향후 법적 전망과 그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바로 이 재판이 언제 확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상황과 항소 가능성.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본인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항소가 없이는 형이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는 필수적이죠.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검찰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었고 검찰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법리 해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대장동 관련 내용입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골프 사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골프를 쳤다는 부분만 유죄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이었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결국 무죄로 결론났죠. 하지만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이 단순히 무죄 또는 유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법원에서 그 의미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겁니다.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의문은 이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다른 정치인들의 사건을 보면 재판이 2년 넘게 끌리기도 했죠. 이재명 대표 역시 그런 방식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이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을 끌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쉽게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복잡한 대북 송금 사건도 5개월여 만에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도 일정 기간 내에 결론이 나는데 간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을 넘길 이유가 없죠. 항소심과 재판의 진행 방식.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1심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나 증인 신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2심은 훨씬 효율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일은 1심에서 나왔던 법리적 해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인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증인들이 충분히 출석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을 부를 가능성은 적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법리 해석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법리 해석.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허위사실로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이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를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확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선고의 시점과 향후 전망. 따라서 만약 재판이 지연된다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항소심이 마무리되고 그때부터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 문제도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죠. 결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그때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검찰의 항소, 법리 해석,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소식과 분석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